어디 있으면 되죠? 편하신 곳에 서시면 아, 됩니다, 예. 교수님. 네. 조금 더 가운데로 오시면 조금 더 더 가운데로? 보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여기면 되나요? 네, 좋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구환경과학부의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의 이상무 교수입니다. 이런 컨퍼런스에서 제목을 미리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이제 컨퍼런스에서 준 제목이고, 제가 제 그 장애 경험을 통해서 How to build a resilient society, 어떻게 하면 회복 탄력, 재난 같은 데서 더 극복 가능한 이런 사회를 만드는가 해서 제가 여기다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저는 지구 아주 깊은 내부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뭐 석유나 이런 거는 다 1km 미만에 있는데 저는 뭐 수백 킬로, 1000km 이런 데를 연구하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는 것은 전혀 돈이 안 됩니다. 다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6년에 제가 이제 해양 탐사를 하다가 서울대 교수로 왔어요. 와가지고 학생들에게 이 역동적인 지구 이런 걸 어떻게 가르쳐 줄까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양의 서쪽에 있기 때문에 수증기가 많이 올라와서 수목이 많고 그래서 식생이 너무 많아서 지질을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다 덮여 있어서 숲과풀로.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막이고 건조한, 그리고 지금 캘리포니아 뭐 산안드레아스 단층이 움직이는 캘리포니아로 가자 해가지고 서울대 학생들과 이제 당시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캘텍 거기 있는 학생들과 같이 갔는데, 거의 탐사가 끝날 마지막 무렵날 7월 2일 한참 더울 때 제가 몰던 차가 이렇게 뒤집어졌습니다. 그 상황에도 누가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전 지금 저 밑에 깔려 있는 상태인데, 오케이, 다음. 그 차량의 천장이 무너져서 제가 이제 목뼈가 부러지고 목뼈 사이에 있는 새끼손가락만한 신경다발, 그 척추가 완전 손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SCI, 논문이 아니고요. Spinal Cord Injury, 척추 손상자가 됐고, 당시에 제가 받은 수술이 neck fusion, 목 접합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덕분에 이제 완전히 머리에 있는 신호와 몸이 완전히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뉴노멀 시대의 IT적으로 설명하면 네트워크 장애입니다. 머리에 있는 게 몸으로 전달이 안 돼, 신호가.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다치고 나면 어떡해? 여러분들 이렇게 다치지 않으려면 드라이브 볼보 차를 모세요. 다음. 그래서 제가 그 사고 이후에 소위 임사체험이라는 걸 했는데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참 믿기지 어려운 일이죠. 저는 그때 제가 나이가 44살이었는데 내가 내 친구들 중에 제일 먼저 죽는 게 아닌가.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고. 41살에 암으로 죽은 동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억울할 수도 하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학자로서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나는 끝까지 갈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와야 됐을 때, 야, 각본 갖고 와봐. 나 못 믿겠어. 각본 내가 직접 봐야겠어. 근데 저는 저분하고 나하고 약속을 한 줄 알았어요. 저는 학자로서 저희 양심과 제 일을 열심히 하면 끝까지 가게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약속이 없었더라고. 내 그냥 일방적인 생각이어서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는다는 게 제가 오늘 이런 달달한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해서 정말 죄송한데 이런 대중 강연에서는 다 듣기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데 상당히 교육적입니다. 그걸 알면 더 이상 뭘 알고 그 끝이에요. 끝 마지막 질문이에요. 우리가 가질 수 인간이. 근데 죽는다는 걸 알았을 때, 근데 죽는 줄 알았는데 또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니까 야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는데 이 남은 삶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 그게 걱정이더라고요. 뭐라며? 그래서 그 전대로 살면 아마 하늘이 이 자식 한번 봐줬는데 여전히 정신 못 차리네 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 남은 생을 채울까? 제가 앞으로 얼마 살지 모르겠지만 하는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다죠. Unexamined life is not worth living. 돌아보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다음. 그래서 저는 이제 책장을 한 장도 스스로 못 넘깁니다. 종이 한 장의 책장도. 하지만 지난 14년 동안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인터넷상에서 제가 이 컴퓨터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책을 넘길 수가 있고 다 컴퓨터를 조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PDF나 이런 도서에서 밑에 이제 킨들에서 다 영어로 된 거죠. 내가 최근에 보니까 1000권 이상을 샀더라고. 그리고 오디오북도 한 300권 샀고 최근에는 한국 책들도 전자도서로 나와서 이정동 교수의 책도 제가 읽고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예전 아니면 스캔해서 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갑자기 그냥 지구과학이지만 아까 그 하와이 대학 교수가 얘기했듯이 역사, 철학 뭐든지 모든 분야는 다 커버해 본 것 같아. 그래서 웬만큼 어디 토론에 나가서 말로 지르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이 죽기 전에 내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주가 만들어진 게 137억 년, 지구 45.6억 년. 이 모든 과정에서 아마 어쩌면 제일 중요한 게 생명이 만들어지고 그 생명이 진화해서 인류가 되고 그 인류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본다는 거. 자기가 그 자연에서 나왔으면서 우주에서 나왔으면서 우주를 들여다본다는 거. 이런 어떻게 보면 recursive, 모순된 이런 현상이 참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참 여기 아까 또 재수없는 말을 하나 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 개개인의 삶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언젠가는 죽고 또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분도 돌아가셨잖아. 아무 의미가 없고 어쩌면 우리한테 유일하게 의미가 있다면 아니 우주가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 하지만 나보고 하나라도 의미를 찾으라면 저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인 것 같아요. 저 물 한 모금 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 침이 안 올라와서 물을 먹어야 되는데 다음. 그래서 지구과학 얘기를 좀 할게요. 이 그림은 태양계 행성들 중에 돌로 된 것들입니다. 여기 보면 지구하고 제일 크기가 비슷한 게 여기 그 금성인데 금성은 태양에서 가까워서 항상 이 한증막처럼 바다에 있는 물이 다 끌어올라 가지고 수증기 같이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생명이 가능해진 것은 지구가
적당한 크기여서 중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기나 물을 우주로 안 뺏기고, 그러니까 적당한 크기여야 되고, 또 너무 태양에서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딱 적당한 위치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생명이 태어난 거는 기가 막힌 우연의 우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어떤 분이 그 두 우연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만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하여간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우연이에요. 다음. 그래서 지구는 이렇게 적당한 크기이기 때문에 너무 작으면 다 식어버렸을 때 아직도 안 식어서 지구 내부에 는 뜨겁고 밖에는 식어서 온도 차이에서 마그마가 대류하고 그러면서 화산이 만들어지고, 화산에서 나오는 물과 수증기가 대기를 만들고, 그래서 생명이 만들어진 거죠. 45.6억 년 동안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지구가 더 크면 가스가 되고 작으면 식어버리고 안 되고 딱 이런 거예요. 다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러한 지구라는 곳에 어쩌면 생명의 씨앗은 우주 여기저기 있다가 지구라는 이 땅덩어리 만나서 생명이 시작된지도 모릅니다. 생명이라는 현상은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모든 물리적인 현상은 연력학 제2법칙을 따릅니다.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렇지만 여기 어윈 슈레딩거가 얘기했듯이 생명이라는 거는 어쩌면 그 자연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에너지를 이용해서 마치 무슨 목표를 가진 것처럼 우리 몸속의 미토콘드리아, 세포, 장기, 심지어 인간까지도 뭔가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것처럼 하는 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teleological character라고 합니다. 생명은 뭔가 미션이 있는 것 같아. 그 미션이 뭐겠어요? 뭐 대부분이 보면 종 번식을 위해서 thriving 하는 거겠죠. 하지만 일반 무생물하고 다릅니다. 다음. 그래서 지구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예전에 어떤 기자가 스티븐 호킹한테 물어봤어요. 우주에도 생명이 있냐고. 제가 제 친구들에게, 영국 친구들에게 한국에서는 꼭 그분을 우리는 영국의 스티븐 호킹이라 불러야 된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스티븐 호킹은 난주하니까 그렇게 농담으로 그러는데, 하여간 근데 스티븐 호킹이 그때 뭐라고 답했냐면 그냥 미생물이나 이런 원시 생명이 있을 가능성은 크다. 하지만 우리 같은 고등 문명을 이룬 생명이 존재할 확률은 아주 낮다. 그러니까 고등 문명의 조건이 뭡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뭐 화성 탐사해서 뭐 원시 생명 관심 있습니까? 최소한 ET처럼 대화가 될 정도가 돼야죠. 그런데 우리가 지구의 초기에는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었고, 이런 쭉 보면 이런 달이나 우리가 아는 태양계 다른 행성에 가보면 달 같은 경우 광물이 60종, 현재 지구에는 4,000종이 넘습니다. 있고 또 그다음에 뭐 많아봤자 60개, 뭐 금성, 수성에 막 다 따져봤자 35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지구라는 표면에서 지구가 내부가 역동적으로 돌고 가스를 만들어내고 생명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4,000종이 되고 다음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뭐 히토류 이용해서 뭐도 만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와 함께 생명이 같이 이런 지구에 랜딩해서 진화한 겁니다. 우리가 지구로만, 그러니까 생명의 진화는 이해가 되는데 지구가 진화했다면 사람들이 지구도 진화해? 이렇게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다 보면 마치 연료전지 같다 그래요. 뭐냐면 이렇게 전자 이동을 통해서 46.5억 년 동안 충전했던 연료전지를 다음 이렇게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다 써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그 인류의
여러 가지 지표를 한 건데 산업혁명 이후에 그 전까지 2000년 동안에는 1.5배 증가했던 GDP가 소득이 250년 이상 40배 증가한 그림이에요. 다음. 제가 말씀드리고는 사실 이게 핵심인데 제가 보니까 어떤 회복 탄력성 사회를 가지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 의료적인 재활이 있어야 됩니다. 의료과학. 저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제 경우를 비례하면.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 저 같은 사람은 그냥 3개월 안에 죽었어요. 항생제가 나오기 전에는. 그런데 했고 그 덕분에 죽었을 사람들이 살아다니니까 같이 살아야 되는 사회적인 재활이 필요했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이런, 그리고 사람은 아무리 해도 자기에게 주어진 카드를 갖고 인생을 열심히 살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사실까지를 받아들여야지 우리는 진정으로 재활이 된다고 생각하고, 사회도 마찬가지라 봐요. 과학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또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같이 간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죽음 이후에 인류라든가 다른 사람들의 더 큰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음. 이거는 이제 그 에드워 윌슨이라는 유명한 분이 하셨는데, 이 사람 뭐냐면 진화론하면 적자 생동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니다. 그룹 셀렉션이다. 우리 그룹이 왜 쟤네들 그룹보다 낫는지, 이런 항상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전쟁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있고 자기 희생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게 없었으면 환경 변화에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호모사피엔스는 그냥 멸종됐을 것이다. 우리는 항상 어려울 때 도왔고 했기 때문에 그걸 난관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이거는 근데 그래서 유럽에, 그러니까 그 우주에 보면 드레이크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다른 문명을 만나고 교신할 확률인데, 이게 아주 큰 숫자에서 시작합니다. 은하계의 별의 수, 그 별이 태양을 가질 확률, 아니 그 은하계, 그다음에 은하계에서 별에서 행성이 있고 그 행성이 적당한 거리에 적당히 크기일 확률, 거기 생명이를, 이걸 다 곱하면 맨 마지막에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데, 맨 마지막에 곱하는 게 뭐냐면 그 행성의 나이 45억 년을 그동안 고등 문명을 이뤘던 나이, 지구 같은 경우는 250년 산업혁명, 앞으로 이대로 간다면 150년, 한 400 나누기 4.5를 하니까 누가 장난으로 해봤던데 숫자가 1이 나오더래요. 어쩐지 우주에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면 어쩐지 ET가 연락이 없더라. 다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디지털 트랜스폼이나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첨단 산업사회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쩌면 그래봤자 우리가 500년 살겠습니까? 우리는 이 기회에 10,000년, 1,000년, 100만 년 살 수 있게끔 이 기회에 생태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개최자들 분들에게 E자를 불러, E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E는 이콜로지, 생태, New Normal for the Next Generation에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들, 무수히 많이 우리 뒤에 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돈 버냐 이런 거 넘어서서 정말 어떻게 해서 500년이 아니고 1,000년, 10,000년, 100만 년, 10만 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회를 지금부터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쩌면 이 우주에 우리 혼자밖에 없는지도 모르기 때문에요. 다음. 감사합니다.